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담긴 전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89강 일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은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와 같이 주어를 수식을 해주는 분사 구문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컴마 해서 삽입 형태의 독립부사구가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전치사 mid가 와가지고 부사구가 와 있고요. 그리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의 분사 구문, 그리고 여기 또 형용사 구가 와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컴마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특히 요 끝에 여기 형용사 구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 형용사 구가 어떤 것을 꾸며주느냐, 이것이 또 잘못하면 해석에 오류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자세히 처음부터 해석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secutor turned lawyer 해서 A turned B 하게 되면 A 출신인 B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검사에서 바뀌어서 변호사가 된 거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pointed라고 하는 ed가 붙은 동사가 왔는데 항상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은 이와 같은 ed 형태의 동사가 오게 되면 일단 이것이 타동사인지 이거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동사라고 하면 여기에 목적어가 뒤에 따라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는 얘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인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형이라고 하면 일단 수동태 공식으로 해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와줘야 되는데 비동사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은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가지고 수동태의 비동사 플러스 pp, 즉 이 비동사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가 분사구문 만들어질 때는 생략이 되죠. 그래서 본동사인 이 끝에 남은 동사를 pp 형태로 고쳐줘야 되는데 이미 pp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 뒤에 이와 같이 ed 형태의 동사가 오게 되면 이게 동사의 과거형이냐 아니면 과거 분사로서 이와 같이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냐,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만 이와 같은 문장들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고급 영어는 결국에는 분사와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콤마를 볼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부사구가 의외로 중요한 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사구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부사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적어가 하는 거라고 하면 마치 부사구처럼 보이지만 부사구가 아닌 목적격 보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을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들을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이제 지명되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무엇을 하도록 지명을 받았냐 하면 had, 여기서 이제 had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쓰였는데 이 had가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이끌다, 지휘하다, 통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해서 국가 수사 본부를 had 이끌도록 지명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offered to resign 해서 여기서 offer 하게 되면 뭐 제공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refer to resign 하게 되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offer to 동사 원형하면 동사 원형 하겠다고 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이하는 또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요일에 사퇴하겠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마가 와가지고 앞서서 제가 이거를 이제 삽입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삽입에 대한 그러한 그 노이로제는 뭐 갖지 마시고 일단 그냥 컴마가 오면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컴마 뒤에는 일단 등위 접속사가 있다. 즉 이 컴마 앞에 문장과 또 다른 이 컴마 뒤에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등위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시작이니까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어가 있으니까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된다? 분사 구문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문장과 연결되는 등위 접속사 and가 있었고 그렇다고 여기 뭐 무조건 and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순접 관계이면은 and가 오겠지만 역접 관계일 경우에는 but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순접 관계이기 때문에 and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앞문장 전체를 받는 it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사는 was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 되어져야 하는데 분사 형태가 보이지 않으면은 비동사가 빙이 돼서 이 빙이 생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여기 앞에서의 was와 여기서의 was는 차이가 있죠. 여기서의 was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를 만들 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조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was는 조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was는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만들 때 조동사는 무조건 생략, 그 다음에 본동사를 분사로 고친다. 자, 그래서 이 was는 이제 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 등위 접속사 and와 그 다음에 주어, it을 간단하게 관계대명사를 빌려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and와 it을 which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which를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정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한정적이라는 것은 꾸며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형용사, 일반적인 단어는 앞에 오겠지만 구나 절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은 이 관계대명사가 있었는데 그러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됨으로써 이와 같이 분사 구문 형태가 돼서 구가 되는 것이고 또 전치사 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분사 구문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문장이 되죠. 한정적 용법의 관계사 절이 되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 그 형용사 구나 절은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 다음에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도 동사를 꾸며주는 이 부사가 그냥 일반적인 단어 형태일 때는 동사 앞에 오게 되겠지만 구나 절 형태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동사 뒤에서 꾸며준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장들을 해석을 하실 때 좀 더 편안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의 위치는 완전히 이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수식이 아니고 앞문장에 이어서 또 다른 문장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부사 구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컴마 사이에 왔으니까 뭐 삽입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독립부사 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땐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그것은 just a day ahead of assuming his post 해서 assume one's post 하게 되면 취임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임하기 하루 전, 그러니까 just니까 단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지 취임하기 하루 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head of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전치사로 쓰인 것입니다. ahead 하나만 보면 부사가 되겠지만 ahead of 이거 합쳐서 전치사 용법으로 또 쓰일 수가 있다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콤마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또 여기에 등위 접속사가 있었다. 자, 그런데 등위 접속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략이 되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와야 되는데 주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역시 주어도 생략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분사 형태의 동사가 보여야 되는데 역시 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동사가 빙의돼서 생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주어는 또 이 전체, 이 앞문장을 받는 그러한意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amid a bullying controversy에서 bullying controversy 하게 되면 괴롭히는 논란.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학교 폭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괴롭힘의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 뒤에 ing가 있다라는 얘기는 역시 이것도 분사 구문이다. 자, 앞에서 명사 뒤에 이와 같이 과거 분사인 pp가 오게 되면 이거는 한정적 용법의 분사 구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 뒤에 ing가 오면 이건 역시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한정적 용법의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volving his son 해서 이제 이 prosecutor turned lawyer 이 사람의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연루시킨 괴롭힘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이 at school입니다. 요 at school은 이 involving his son의 부사구가 아니고 이거는 이 앞에 있는 controversy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괴롭힘 논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구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연루된 학교에서의 괴롭힘 논란이 amid 한창인 가운데 앞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율적 후원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